가해자가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피해 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내일 올 거야? 아니, 25일에 저녁에? 8시 넘어서. 그냥 물건만 주고 갈 거? 그냥 실제로 보고 싶었어. 그 시간에 할 게 뭐가 있어. 미안해 짐. 전혀. 밥 사줄까? 마라탕 사드림. 안 그래도 돼. 친절하게 잘했는데. 근데 내일 뭐 주는 거야? 선물. 뭔 선물?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 피해 학생에게 줄 선물이 있다면서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예상도 아예 못하고 있네. 참. 근데 어디로 가면 돼? 그냥 터미널 앞에 있어. 거기까지 감. 아니야. 왜? 아니야. 사람 많아서. 어차피 내가 가는 건데. 집에 있다가 부르면 나와. 그냥 말 안 하고 7시부터 터미널 앞에서 기다린다. 아, 제발. 그러지 마. 터미널 가 있으면 나 다시 원주로 백한다. 거기 사람 많으니까. 진짜 철저하다. 피해 학생이 터미널까지 마중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극구 사양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어디쯤인디요? 지도 켜봐. 배고파요. 미안. 기다리게 해서. 노노 괜찮은데 너가 더 걱정. 저렇게 착하게 잘해줬는데. 여기로 와. 줄 거 있어. 저기가 어디지? 아파트 뒤. 괜히 무섭. 쫄림. 나 있잖아. 어떡해. 피해 학생은 4년 만에 처음 보는 친구를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러 나갑니다. 아유. 가해자를 보고 피해 학생이 반갑게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가해자는 피해 학생을 뒤돌아보게 만든 다음에 무참히 공격했습니다. 야, 정말 끔찍하다. 저런 진짜. 네. 약 8개월에 걸쳐 모든 준비를 마친 가해자는 피해 학생에게 직접 선물을 주고 싶다는 핑계로 크리스마스 당일에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던 겁니다. 약간 줄 게 있어, 선물. 근데 그게 죽음이었다는 걸 누가 상상을 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선물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명분이 좀 있는 그쵸. 거고. 네. 그래서 잡았구나. 크리스마스 왜 크리스마스인가 했는데. 그렇게 가해자는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에서 경남 사천까지 무려 7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피해 학생을 집 앞으로 갔습니다. 네. 8개월 동안 준비한 것도 소름 끼치고 7시간을 오는 길에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죽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아니면 이 동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 입장에서는요. 앞서 문자를 보면 뭐 빼빼로데이니 이런 언급들이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날들은 그날에 이 자기가 애정을 품고 있는 이 여성과의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날이라고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를 실행을 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여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 피해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오직 이런 날은 내가 만나야 돼. 아주 왜곡된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4년 만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가는 동안에 계속 자신의 범행 결의를 되새기면서 그 문자들, 지난 문자들을 보면서 만나자마자 실행할 것이다라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저렇게 만나자마자 짧은 시간에 바로 공격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문자 내용 중에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다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피해 여학생이
배려심이 무척 많습니다. 네. 멀리서 오니까 내가 터미널 앞으로 나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해자가 오지 말라.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범행들, 특히 이제 히든아이에서 보여드린 사건들 이렇게 보시면 분당 서현역 최원종, 또 신림역 조선 이런 범죄자들은 공개 장소에서 범행을 했습니다. 그걸 공적 장소라고 하거든요. 그런 범죄자들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범행을 저지를 때 범죄자의 심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사적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싶어 해요. 피해자와 자기 단둘이만 있는 곳. 그런데 저 가해자는 그 피해자의 사적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장소가 아니면서 피해자 집과 가깝고 가해자에게 있어서는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곳이고 살짝 울타리 안쪽에 있죠. 이제 그런 어떤 이 가해자가 굳이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겠다, 그 앞에서 만나자라고 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터미널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래도 말리고 이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람도 많고. 그렇게 가해자는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서 피해 학생을 불러냈고요. 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뒤로 돌라고 했고, 피해 학생은 아무런 의심 없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가해자는 무방비 상태인 피해 학생의 목을 제압을 한 후에 주머니에 넣어둔 칼을 꺼내서 급소인 목을 공격을 하는데요. 이 믿었던 친구에게 정말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눈이 마주치니까 왜?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마지막 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왜 진짜 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와인 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저렇게 너무 반갑게 이렇게 뛰어오면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을 거야. 당연하죠, 그죠? 이렇게 좀 바뀔 법한데 이거는 와. 올 때도 너무 친절하게 문자했잖아요. 그리고 네.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남학생이라면 저렇게 됐어도 그래 나중에 이렇게 아직 나랑 친구고 친절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해볼 수도 있겠다, 만나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적이지. 한 명이 생겼다고 죽일 거야 이건 너무 누굴 만나서도 저랬을 거예요. 어쨌든 이 가해자는요, 피해 학생의 마지막 말에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이 목과 배 부위를 무려 10여 차례 계속 공격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뭐 분노의 표출도 있겠지만 공격을 당해서 나오는 피를 뿜거나 하는 혹이 혈흔이 뿜어져 나오면서 나오는 소리들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목까지도 상처를 내고 그렇게 가해자와 피해 학생은 서로 그 상태, 공격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져서 주차장 사이에 쓰러져 있었던 거죠. 자기 목을 벤 거는 자기 죽겠다는 건가요? 우선 상처의 정도만 보면 이게 자기 스스로가 자살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아주 가볍게 살짝 스친 정도이거든요. 이 사건 발생하고 약 3분이 지난 뒤에 행인이 지나가다가 이제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바는 가해자는 전혀 의식을 잃은 상태도 아니었고요. 너무나 명료한 상태였고 목에 난 상처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아주 가벼운 살짝 베인 듯한 상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 우선은 가해자에게 자살의 의도나 욕구는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살짝 목을 벨 때 스스로가 아픈 게 너무 싫은 거죠. 무서운 거죠. 자기가 죽는 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차마 깊이 있게 찌르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였다라고 우선 볼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 가해자가 이 범행 이후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스스로도 자살 동기가 있었고 이렇게 정상 참작의 사유를 만들어내서 형량을 가볍게 받으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심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범행 전체적인 그 수준이나 그런 치밀성이 그 정도까지일까에 대한 의심은 좀 남아 있죠. 예. 살짝 베인 정도의 상처였는데 왜 같이 누워 있었던 건지가 이해가 안 가고 도망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네. 마음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저런 사건에서는 주로 범인들이 범행 이후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이겠다, 살해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불러내겠다, 어떤 행동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막 무척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스스로가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런데 그 범행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 자세를 보시면요. 가해자는 아래에 있고요. 피해자가 자신의 위에 있는 형태로 포개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 자세는 가해자 스스로 피해자와 함께한다. 이제 피해자와 나는 한 몸이다. 이런 식의 어떤 자신의 욕구가 그대로 반영된 행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짜 스토커. 너무 싫어. 진짜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정신이 기괴하고 진짜. 소름 돋고. 정상은 아닌 거죠, 진짜.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된 두 사람은 병원으로 함께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던 중에 피해 학생은 사망을 했고 결국 가해자는 병원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이 범행 현장 인근의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손도끼와 휘발유통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이 가방의 주인이 바로 가해자였습니다. 아니 그럼 결국 범행 도구를 쓰려고 샀던 거 맞네요. 무서워. 도끼. 야, 휘발유통도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해자는요, 경찰 조사에서 그 손도끼는 칼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한 것이다. 라이터 휘발유는 나한테 뿌리고 분신을 하려고 준비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결국 이 내용의 결과는 계획범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그 자기한테 상처를 이렇게 내는 것도 아파가지고 못 내는 사람이 뭐 휘발유를 자기한테 뭐 그런 것도 그냥 자기 상상 속에나 하는 거지 절대 그렇게 뭐 안 할 사람 같은데. 지는 아픈 거지.